자, 오늘의 주제는 시장이 하락했을 때 많이 빠진 종목들이 그 이후에 반등이 세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자, 과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쵸. 뭐 이건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에 의해서 빠진 거니까 뭐 다 같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가 그동안 뜨겁기도 뜨거웠고 조금 쉬는 타이밍에서 또 좀 과하게 좀 빠진 그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을 계속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저만 해도 이렇게 빠지면 네, 또 V자 반등이나 그쵸. 어떤 또 여기서 이제 와 이거 진짜 싼데 한 주식들이 슬슬 많이 나타난다는 보이죠.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하락장에 이제 이런 특성이 있죠.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은 기사가 더 많이 나오고 투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도 더 나오고 그러다 보면 원래 빠질 주식이 아닌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냥 수급적인 이슈로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나빠서 빠진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외부 변수인 건데 기업 자체의 이슈보다는 이제 시장의 이슈로. 그렇죠. 돈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성질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빠진 거지 기업 자체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이런 게 훼손된 게 아니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더 빠진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한번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이라는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가 많이 빠졌다. 그리고 혹은 이제 다시 갈 정도의 어떤 흐름 혹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네. 전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어떤 전략으로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HTS에 0194라는 화면을 띄우면 여기 이렇게 누적 등락률 상위라는 창이 있어요. 이게 특정 시점으로 이제 많이 올라간 기업 이렇게 상승률도 찾을 수 있고 하락률도 찾을 수가 있는데 최근 이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9월 18일부터 거의 최근까지 쭉 하방을 보였잖아요. 여기 9월 18일 이렇게 날짜를 고른 다음에 최근 날짜까지 많이 빠진 순서대로 쭉 종목을 나열해 보면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빠졌는가, 가장 수급이 안 좋았나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종목들 중에 특별히 악재가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진짜 그냥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무너진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이 속된 말로 시장에 반등할 때 수급도 빨리 들어온다. 그러니까 빨리 나갔는데 되돌림도 기술적 반등 컨셉으로 빠르게 돌아온다. 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좀 약간 과하게 표현해 보자면 V자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전략이 될 될 수도 있다. 있다. 네. 보통 그 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하는 전략 중 하나거든요. 이 낙폭과대가 자주 있는 건 아닌데 물론 증시와 상관없이 뭐 개별적인 악재나 진짜 그냥 심리적인 이슈로 급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제 이렇게 시장에 의해서 좀 많이 빠진 종목들도 이 안에서 또 진주를 발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필터링 해놓은 거 보면 일단 증거금 100 종목들을 좀 제외를 했고요. 근데 증거금 100 종목은 왜 네. 제외하는 거예요? 좀 안정성 측면에서 보통 트레이더들 분들도 증거금이 좀 이제 뭐 20% 이렇게 좀 우량한 기업들, 좀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은 증거금이 낮거든요. 근데 이렇게 증100 되어 있는 것들은 빼자. 빼는 게 좀 안정성이 있으니까 요걸 빼놓고 일단 보는 거죠. 유동성이 좀 있어야죠. 거래대금이 또 너무 없는 종목은 그쵸. 이 매매하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오늘 100억 이상 나온 종목들 기준으로 좀 필터링을 잡았고요. 요 기준 안에서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 좀 미니를 눌러서 좀 찾게 볼게요. 지금 보면 제일 많이 빠진 것 중에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이제 신규 상장주였는데 상장하고 뭐 거의 뭐 쭉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보통 신규 상장할 때 굉장히 그 시초가를 높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이어지면서 많이 빠진 게 아닌가.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 분위기까지 안 좋아지니까 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였던 코어라인 소프트 이 종목도 많이 빠진 종목 중 하나고요. 뭐 이 종목은 굉장히 하락 추세에서 이어지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진 종목인 것 같고요. 그 위니아는 좀 악재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라서 아마 너무 테마성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오히려 순수하게 그냥 시장 이슈로 빠진 종목들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일단 많이 빠진 종목을 먼저 일단 추려보자. 네. 한번 체에 그 안에서 걸러서. 특별히 기업적 이슈가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개별 이슈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시장과 함께 빠진 종목들
STX 그린로직스도 보면 이제 이 종목은 분할하고 재상장했던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상장 컨셉과 좀 유사한데 이 종목도 이제 분할하고 지금 시장과 함께 같이 밀려진 걸 보여주네요. 시큐레터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렇죠. 그 신규주였는데 뭐 이제 보안 관련된 뭐 종목이기도 하고 9월 중순, 그러니까 요때 9월 중순부터 지수와 함께 쭉 많이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듬지팜 이 종목도 신규주고. 이름이 특이해서 네. 기억하는데 네옴시티 관련주였어요. 네, 맞아요. 네옴시티 살짝. 뭐 스마트팜 네.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뭐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벤트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이제 악재라기보다는 재료 소멸에 가까운 하락이다.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좀 그렇죠. 과해요. 이벤트성으로 올라갔던 기업이고 이벤트가 끝나니까 원위치된 상태.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보면 거의 최근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하락률 상에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뭐 DR텍, 이제 뭐 의료 진단 뭐 이쪽 종목이었죠. 사실 이 종목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냥 많이 올랐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이제 거래 없이 줄줄줄 빠진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보시면 뭐 DNT 뭐 이 종목도 이건 되게 탄탄한 종목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수급도 그쵸. 좋고 네. 일단 발주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 네. 2차전지 관련주로 알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딱히 막 뭐 나쁜 이슈가 없는데 같이 이렇게 밀린 애들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DNT 네. 같은 경우는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관심 종목에 한번 일단 네,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그리고 YG 엔터는 최근에 이슈가 많았죠. 재계약 관련해서 뭐 그렇죠. 구설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시장까지 빠지니까 그리고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좀 네.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인식이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쵸. 아무래도 좀 노이즈가 많았던 네. 기업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이제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엔터준 특히나 사회적 평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 외에 뭐 큐리옥스 바이오도 신규주였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마찬가지로 뭐 두산도 겸사겸사 있었고, 삼성 휴머노이드 기사로도 한번 올랐었는데 이제 최근 시장이 빠지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이 또 많이 나온 걸로 좀 보여지네요. 보통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를 되게 네. 잘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이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기주. 네, 그걸 뭐 인기 차트, 뭐 네. 음원처럼 표현하시는 그죠. 분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관심 그쵸. 있어하는 것들. 또 어떤 분은 다 가지고 싶어하는 종목. 네, 맞아요. 사고 싶어 미치겠다. 사고 싶어서 네. 이건 내가 진짜 꼭 이건 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요. 뭐 하는 그러니까 유행 같은 거죠. 막 그쵸. 인스타 맛집처럼 저 가게는 내가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꼭 먹고 말겠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로봇주 중에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종목 아닌가? 그쵸? 대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 섹터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지표라도 고도 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도 또 하고. 삼성이 또 그쵸.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장격이 이제 딱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딱 그 두 종목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격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근데 이름을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저라면 삼성 로보틱스로 바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 화끈하게 그죠. 하겠죠. 제가 봤을 때 네, 그쵸. 이름 가지고만으로도 주가에 영향 줄 수 있지 않을까. 레인보우는 편입을 해볼까요? 뭐 사실은 뭐 기업 자체의 이슈보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센티 분위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네. 뭐 개별적인 뭐 이벤트가 특히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주들 중에서도 한두 개 정도 편입을 해볼까요? 뭐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코어라인 같은 경우나 저는 근데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요거는 빼볼까요? 요거는 근데 저의 기준으로만 보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신규주 중에 많이 빠진 종목 한 두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코어 라인 하나 넣으시죠. 네 하나 넣고 그럼 우중집하면 좀 넣고 싶은 게 그쵸 네옴 한번 네옴은 아직 끝나진 않았잖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아직 뭐 제대로 된 수주가 그쵸. 뭐 물밀듯이 들어온 것도 아직 아니잖아요. 키워드는 그래도 시장에서 살아있는 키워드긴 하기 때문에 네옴시티가 한번 연결이 됐었던 오픈집함도 한번 관심용으로 한번 넣어보고요. 또 쭉 내려보면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그리고 뭐 DNT도 있었고 넣었고요. 뭐 YG 엔터는 이슈가 있어서 요거는 좀 배제를 해보고 큐리옥스 바이오 뭐 이 종목도 최근에 기사 나오고 하면서 막 랠리가 엄청 나왔었는데 또 최근 증시와 함께 또 밀린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증거금 100을 제외하니까 대형주들이 좀 많이 보이죠. 네, 그리고 좀 약간 좀 뭐라 좀 급등락이 좀 강한 종목들은 확실히 사라지네요. 그쵸. 그런 측면이 좀 있고 확실히 이게 대형주들이 또 시장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증시가 빠질 때 같이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빠졌을 때 같이 빠진 대형주들 컨셉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네, 증거금 100을 빼지 않고 네. 증거금 100을 제외한 종목 5개 좋네요. 그리고 그러면 증거금 100이 포함된 종목 5개를 네. 담아보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ETF, ETN 스펙은 빼고 가시죠. 네, 등락률 상위에서 증거금 100을 한번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회. 자, 그러면 네. 뷰노. 뷰노가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이에요? 그쵸. 아니면 루닛이 더 매력적이에요? 종목으로는 루닛이 대장인데 하락률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루닛을 넣는 걸로 하죠. 그리고 주식이 약간 네. 기술적으로도 보통 50% 빠지면 반등 한번 나온다. 그런 게좀 이런 있죠. 얘기도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제 그런 위치들이 어떤 위치냐면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버티다 못 참고 다 팔면 반대로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는 매도 공백이 되는 거죠. 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와도 쉽게 올라가는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그런 구간들을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분들은 또 그런 것도 잘 이용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낙폭과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을 또 가지는 매매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간간이 이게 보통 트레이더보드 분들은 가끔씩 그래도 다 하실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하지 않더라도 가끔씩 어떤 이벤트로 큰 하락이 발생을 하면 거기서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사실 그 정석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막 하루 만에 막 20% 30% 보통 이런 구간에서 좀 많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종목보다는 지수와 함께 그냥 흘러내린 종목 좀 그런 종목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낙폭과대를 또 찾으려니까 많이 없네요. 네, 그리고 증거금 100을 해도 뭐 그렇게 뭐 증거금 100 종목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보면 증백 종목이 아니더라도 뭐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또 너무 그리고 거래 대금이 너무 적은 거라면 그쵸. 그쵸 소액 종목을 사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쵸. 거래 종목이 적으면 아예 금액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거래 대금이 있어야 호가가 좀 그걸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거래 대금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게 맞겠죠. 혼자 그냥 갇혀버리는 수가 네. 있어서 클래시스도 최근에 많이 빠졌네요. 이것도 미용 섹터도 최근에 올해 굉장히 주목을 받은 섹터인데 보면 클래시스도 한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용 의료로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라 네이버는 어떠세요? 네이버도 좋은 기업이죠. 사실 네이버도 뭐 그렇게 이렇게까지 막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나쁜 일이 있었냐? 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또 영향을 또 많이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리고 카카오랑 좀 묶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최근에 또 막 이제 정부에서 뭐 가짜 뉴스 관련 이슈로 뭐 그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또 이슈가 좀 있긴 했었죠. 네이버도 아마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담아보고 싶은 그렇죠. 일단 시기일 수도 있죠. 대형주고 뭐 회사 근본적인 뭐 지금 뭐 특별한 이벤트가 막 크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시장과 함께 밀린 컨셉이라서 8종목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거래도 섹터별로 한 번씩 뭐 거의 담아 본 것 같고요. 요 정도 선에서 담아보시면 어떤가. 그렇죠. 이 정도만 네. 해도 일단 지금 하락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 많이 좀 담아 본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만약에 시장이 반등한다면 이 종목도 함께 같이 뭐 어떤 흐름을 좀 보이는지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복귀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그 시장이 많이 빠졌기도 하고 이 시장의 속설, 시장에 빠졌을 때 많이 빠진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이 시장이 상승했을 때 되돌림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속설을 활용을 해서요. 오늘 한번 많이 빠진 종목들을 일부 선택을 해서 한번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이 종목들이 어떤 형태의 흐름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하락장에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장에 되돌림이 클 수 있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그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모의 투자로 편입을 해봤는데요. 이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거의 한 2주 좀 넘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사이에 하락장이 조금 더 길어지는 바람에 더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제 그 종목들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흐름을 보였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지 결론을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장 빠지는데 장사 없네요. 그쵸. 이게 그 당시만 해도 되게 힘들다, 하락장이다 했는데 그 이후로 거의 뭐 한 번 더 그쵸. 하락을 했잖아요. 원래 전략은
낙폭과대 그렇죠. 좋은데 빠졌다. 그러면 무조건 다시 한 번은 올라온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일반적으로 전략이었거든요.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장이 그쵸. 언젠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반등장에 보통은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세게 튀어오르는 경향이 그쵸. 되게 많은데 하락장에 많이 빠진 걸 한번 포트에 편입을 해봤죠. 근데 이제 문제가 정확한 저점을 알기가 어려웠다. 예. 그리고 시장이 다 빠진 줄 알았더니 그렇죠. 바닥이 더 있었죠.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제 그때 봤던 종목들이 이제 이후로 그러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사실 네. 반등장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시점으로 11월 2일인데 오늘 시점으로 지금 장이 그래도 그쵸. 그나마 오늘 그나마 조금 회복해 주려는 모습이 네. 있고 그 동안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빠지는 바람에 네.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과해요. 네, 코스닥이 4% 반등을 하는데 좀 장이 확실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종목들이 과연 그럼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하나씩 간단히 좀 체크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건 제가 이제 관리 실수로 원래 이게 종목이 보유가 돼 있어야 되는데 모의 모의 투자가 투자, 만료가 되면서 그렇죠, 네, 계좌가 리셋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샀을 때 기준으로 그렇죠. 캡처 화면을 네. 가져왔고요. 네, 실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화면을 좀 참고해서 한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DENT부터 좀 보시면 10월 12일 날 네. 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뭐 4% 정도의 반등이 나와줬었어요. 그때 네. 시장 지수도 살짝 돌려주는 흐름이 있었을 네.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지금 이때 당시에 반등이 높은 상태였거든요. 네. 좀 더 수익이 났었지 않았을까 다음 날까지. 하지만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그죠. 이제 같이 한번 또 밀려버린 그런 흐름이 나와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종목은 사실 되게 좋은 종목으로 골랐어요. 우리가 네. 그때도 DNT도 수주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야 뭐 생각보다는 좀 덜 빠진 경향이 있네요. 네, 다른 오히려 종목.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네. 상황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장을 맞기 전에 미리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남들이 빠질 때 좀 덜 빠지는 경향도 있었다. 그래서 그쵸. 아마 좀 레인보우는 미리 먼저 급등하고 먼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매를 좀 먼저 맞은 것 네, 같아요.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좀 싶네요. 좋은 종목이 많이 빠지면 반등은 확실히 나온다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 그쵸. 같아요. 왜냐하면 네. 좋은 종목이라는 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종목이잖아요. 사고 싶었던 종목인데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다가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면 그러면 뭐부터 살래? 했으면 결국엔 또 좋은 거부터 채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대체 얼마나 빠져야 많이 빠진 거야? 그쵸. 이제 바닥을 알기가 네. 어렵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0% 빠져야 많이 빠진 거야, 50% 빠져야지 많이 빠진 거야. 뭐 어떤 이런 기준을 좀 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쵸. 좀 그럼 그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이런 네. 걸 제대로 된 전략으로 이런 종목들을 살 수 있냐라고 네. 만약 물어본다면 포모님은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을 산다면 어떤 전략으로 거래를 하실 거예요? 저는 비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작은 비중으로 그냥 이거를 밸류에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가격 아래에서는 얼마가 빠지든지 나는 뭐 편하게 보유할 수 있다. 비중을 작게 해서 뭐 그런 관점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기술적인 방법을 봤을 때는 내가 매수했는데 저점을 추가로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또 저점을 또 한번 잡아보고, 근데 또 저점을 또 이탈한다. 그러면 또 비중을 또 줄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는 방법이 또 있을 거고요. 분할 매수를 좀 더 길게,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10% 20%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매수 구간을 길게 잡아놓고 내려올 때마다 더 분할로 받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정확히 저점을 완벽하게 잡아서 거기서 모든 비중을 100% 그러니까 꿈에 그리는 그 저점 잡기. 그거는 사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건데 오히려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완벽한 타점에서 완벽하게 100% 네.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만약에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나아요, 차라리. 예. 그러니까 잡으면 정말 감사한 거고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내가 체결되는 만큼 받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 호가에 쫙 걸어두고 많이 체결되면 많이 사지는 거고 조금 체결되면 조금 사지는 거고 뭐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오히려 시장이 돌리고 처음에 돌릴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들이 뭔가 그거를 보고 오히려 그냥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고 다시 위에서 사는 방식, 그게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루닛 뭐 이런 종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지난 시간에도 봤을 때 그 낙폭 과대에 가장 맞는 섹터가 AI 의료였거든요. 그리고 그쵸. 마침 오늘 이제 반등하면서 많은 반등을 보여주는 게 또 AI 의료주들이 또 많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 봤을 때 반등은 나오지만
이제 문제점은 이제 그 사이에 낙폭이 길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둬야 된다. 이제 그게 좀 필요했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지난 이제 실험 때 샀던 게 루닛이 있어요. 네, 코어라인도 있네요. 네, 코어라인도 있고 네. 루닛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들은 그렇죠. 도망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꼭 네, 이게 장이 안 좋았다라는 전제로 도망갈 기회를 줬고 그리고 장이 좋았다면 그렇죠. 아마 수익의 가능성도 크지 않았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받았던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은 빠지더라도 중간중간 이렇게 그 반등 기회를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 그렇죠.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그쵸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그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매력도도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런 시장의 오해로 괴리가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마침 시장에 돌기 시작을 하니까 마침 또 이 시장 반등하는 시점에 기사도 잘 나와줬던 것 같아요. 또 다시 또 뭐 AI 의료 관련 기사들도 늘어나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네, 또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또 좀 자금 유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벤티지를 한번 볼까요? 시장 지수 영향을 그대로 받았네요. 하락하고 그죠 정통으로 네. 맞았네요. 오르고 추가 하락이 나올 때 10월 말에 추가 하락을 그대로 딸려 내려온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이평선이나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역배열 진입이 이제 작은 이평들이 네, 역배열 진입이 된 상태였었던 것도 있네요. 그렇죠. 이게 하락 추세가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큰 추세를 깨기 시작할 때부터 보통은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는 컨셉, 뭐 그렇게 많이 했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 과연 이제 같이 많이 올라갈 수 있냐,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해볼 그렇죠. 필요가 있죠. 시장이 올라갈 때 인벤티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네, 급락장 이후에 보통 반등할 때 이제 섹터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순환매. 네, 반도체, 뭐 내일은 뭐 화학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 싹 돌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대장주가 누구냐 잡히면 이제 그때부터 더 가냐 좀 덜 가냐 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 사우디 우둠지팜 이건 수익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수익이 잘 네. 났죠. 마침 또 이 종목이 그 하락 추세에 있다가 좀 그 특징주 재료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팜으로 이슈가 붙어서 왜 내가 팔고 네, 내가 살 때마다 엇박자가 나는지 알 것 같은 게 네, 좋은 재료인 건 아는데 안 네. 가니까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료가 확실한 거는 사실 기억을 해놓고 그냥 빠졌을 때 사면은 그렇죠. 그래도 수익이 난다. 이게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종목을 커버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하나라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한 우물만 파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 우물을 파니까 확실하게 내가 커버하는 종목 뭐 5개면 5개, 3개면 3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면 오히려 내가 더 확실하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제 너무 많은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까먹거나 뒤늦게 발견해서 막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이 이제 클래시스 종목인데 이 네. 종목도 지금 기준으로는 수익이에요. 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싸게 산 건 맞아요. 네,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보다 뭐 한 5에서 한 6% 정도 수익인 걸로. 네이버도 한번 볼까요? 뭐 그래도 손실 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왔네요. 그래도 그 시장 지수와 비교해 봤을 때 지수는 그렇죠. 네,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회복이 빨리 됐죠. 네, 회복이 좀 빨랐던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네이버도 뭐 사우디 소식도 있고. 네. 확실히 낙폭과대 종목을 사는 게 효과는 있네요. 일반적인 하락장이 있고 정말 그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번 하락장이 사실 그런 장 이번 하락이 좀 셌죠. 세죠. 네, 이런 게 많이 네. 오진 않죠. 사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한 뭐 한두 달 네. 정도 빠지는 한 달 정도 빠지는 일반적인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꾸준히 잘 되다가 크게 하락이 나오면 거기서 또 크게 손실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보통 큰 하락이 나올 때 정말 크게 다치시는 분들이 딱 이런 유형이에요.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쓴 경우. 결국에는 이 비중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빠져도 비중이 내가 적당하면 좀 버티면서 좀 더 낮은 가격에서 또 내가 더 모아봐야지가 가능한데 이제 너무 많은 비중으로 운용을 하다가 평상시에는 그게 잘 되다가 한 번 이게 잘 안 맞아서 골이 더 깊게 나오면 이제 그때는 굉장히 손실이 커져서 오히려 반등장 때 수익을 못 내고 나오는 좀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죠.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기준에서 네. 분봉상 낙폭과대를 찾아서 눌림목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같은 원리로 분봉상으로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림이 너무 이렇게 단기적이겠죠. 근데 분봉상으로도 하루 그 풀로 지켜보면요. 하루에 뭐 테마가 뭐 한 5개, 6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9시에 급등한 종목, 10시에 급등한 종목 막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죠. 급등하고 그쵸. 분명 쉬는 구간이 오는데 얘에서 나간 돈이 절로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돈이 계속 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급등하고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사람들한테 잊혀지면서 급락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종목 특성상 뭐 일정도 남아 있고 뭐 재료상 이상도 없고 오히려 그런 경우가 이제 눌림목으로 많은 분들을 공략하는 지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증권사 리포트가 네. 효과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기시켜주는 거죠. 이 리포트를 발행했을 때 사실 잘 안 가요. 솔직히. 네. 근데 나중에 이 리포트 잘 보면 리포트가 많이 나왔던 애들은 많이 빠져요. 그 다음에 다시 가요. 내가 남들보다 먼저 알거나 아니면 남들이 좀 실수하거나 이제 그런 포인트를 노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네. 트레이딩 우승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난 여기서 수익을 내. 여기서 이게 수익 나는 포인트들을 딱 하나만 정해서 거기서만 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만 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전에 내가 돌파 매매하고 뭐 오후에 눌림 매매하고 뭐 종가 베팅, 뭐 상한가 매매 뭐 다 잘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굉장히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거 딱 한 가지를 정해서 정말 그거 한 가지만 해보는 거죠. 종목도 내가 딱 진짜 내가 한 종목만 진짜 한 달 내내 집중해서 보겠다. 대회 리뷰도 많이 해봐서 알지만 진짜 한 종목만 해서 좋은 성과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한 종목이죠. 네, 뭐 여러 종목으로 막 예를 들어서 A 종목 100%, 네, B 종목 100% 이렇게 수익 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그니까요.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도 한 가지 매매 한 종목만 해도 고성과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이미 영웅전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많이 돼 있기 많이 때문에 증명이 됐죠.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관심 있는 거, 잘하는 거, 확실한 무기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하고 지키는 거.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때 안 하고 기다려 보는 거. 좀 그 마인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의 맞아요. 문제라기보다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이번 실험의 교훈은 낙폭과대 종목을 살 때도 분할 매수하면 수익의 확률은 더 극대화된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비중을 너무 무리하게 태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확한 바닥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실험의 이제 원칙을 좀 정해보면 일단 낙폭과대 종목을 찾는다. 네, 뭐 2에서 30% 이상. 네, 근데 분명히 재료가 있어야 되고 좋은 기업이다. 이런 전제. 네, 그리고 얼마를 살지 미리 정한다. 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 이상은 절대 이 종목을 사지 않겠다고 정하고 이걸 분할 매수. 정말 미친 듯이 분할 매수한다. 네, 그리고 매수가 안 됐는데 급등해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자리 안 줘도. 네, 보통 매수가 안 됐는데 급등하면 추격 매수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오늘은 그 낙폭 과대 종목들 하락장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좀 알아봤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정확히 저점을 잡겠다. 이런 접근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 이 정확한 저점이 그 저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분할 매수 그리고 굳이 내가 이 종목으로 무조건 막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절제하고 조금씩 안정적으로 거래하겠다는 마음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 전략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 게 궁금하다, 뭐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으신 것들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또 제가 참고를 하고 다음 콘텐츠에 반영할 테니까요. 댓글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